예, 오늘장 키포인트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국내 몇 안 되는 미국 통이세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예, 미증시는 5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닷새 만에 주가 소폭 조정 보여줬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오늘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는 0.5% 정도씩 내려갔고요. 나스닥은 0.1% 하락에 머물렀습니다. 몇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잇따라 있었죠.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백악관에서 제시한 즉 트럼프 대통령이 1조 8천억 달러까지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올렸었는데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됐고요. 백신과 관련돼서도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죠. 존슨앤존슨에서 코로나 백신의 임상을 중단했다는 소식, 일라릴레에서 항체 칵테일에 대한 실험을 중지했다는 소식도 악재였습니다. 한편 이제 시장에서 가장 그동안에 어떤 코로나 때문에 악영향을 받은 것들이 항공업종과 크루즈 업종인데요. 크루즈 업종의 대표 주자인 로얄 캐리비안이 10억 달러의 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는 13%나 급락했습니다. 한편 실적 시즌이 이제 막 개막됐는데요. JP모건과 시티그룹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오늘 좀 재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은요, 무려 3.9%나 급등하면서 갭을 동반하면서 상당 최고가를 지켜냈습니다. 주당 이익이 7.8달러 예상을 훨씬 넘는 9달러가 넘는 모습이 나온 것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폭의 요인이 됐습니다. 예, 전반적인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날 미국에서 주목을 크게 끌었던 건 뭐니 해도 애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5G 아이폰을 공개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2가 시작 이벤트가 발표 이벤트가 가장 큰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역시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출발한 것이 큰 뉴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아이폰 12는 4가지 모델로 나왔죠. 기본형과 프로형의 작은 거 큰 사이즈가 하면서 각각 4종류가 나왔고 기본 가격 699달러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라이더 센서가 채택했습니다. AR용인데요. 이것은 금년 봄에 아이패드 프로에 처음 장착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어저께는 또 6%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어저께 상승분의 한 3분의 1 정도를 다시 돌려놨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애플이 이벤트가 아이폰을 발표했을 경우 해당 일이라든가 해당 주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 첫 1개월 이후에는 평균 10% 이상의 주가가 올라갔다는 경험, 그리고 6개월 후에는 평균 시장 대비 무려 13%포인트나 강했다는 기대하신다 그러면 역시 당장의 어떤 뉴스 이벤트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1분기, 연말과 1분기, 이번에 이제 1분기가 되겠는데 1분기 얼마만큼 실적이 좋아질까 이런 데한 관심이 높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후에 주가 예전에 과거에 보여 있었던 패턴처럼 다시 좀 상방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지가 애플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지수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2,400선 부근에서 계속 공방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어서 심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환율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달러의 약세 제동이 걸렸다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대하는 리포트들 많던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고요. 개인분들도 어제 다시 샀다 얘기하는 뉴스 나오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전체적인 이익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GDP는 올해 마이너스 5% 이하 더보다 더 이 GDP가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마이너스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금년도 GDP 성장 목표가 약간씩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죠.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이익 전망 자체가 상향되는 나라라고 제가 국가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 사는 것, 최근에 주가 사는 것이고요. 주가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이익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당장 올해는 마이너스일지 모르겠지만 GDP가 내년은 상당폭 우리나라가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뽑혀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좀 나름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도 분명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만큼 원화가 강세된다는 생각으로 외국인이 더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보여드리지만 부차적인 문제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이 시작됐고 3분기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3, 4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 최근 2주간 0.7% 상향 조정됐고요. 4, 4분기도 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제가 매주 월요일 날만 보여드리는 이익 전망의 상향에 거기에 궤를 같이 한다 보셔야 되겠고요. 올해 월요일 날 보여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IT 전반적인 거,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죠. 증권 들어가 있죠. 헬스케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의 눈높이가 필수 소비재 포함해서 계속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쪽 섹터에서 데크 주자를 사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주식 투자가 어느 나라 주식이건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특히 오늘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가 좀 올라간 곳이 있는데요. 수요가 이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거든요. 당장보다는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증권회사 키움증권, 네이버, 필수소비재선, CJ제일당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매수 의견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주식군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전히 시장의 내재적인 가치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한 주목도 그리고 중요성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키포인트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